지난 이야기. 세자를 충령으로 바꾼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왕위를 넘겨버려서 신하들을 당황시킨 태종.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행동엔 다 뜻이 있었으니 태종은 세종이 실습을 하며 왕권을 다지는 동안 본인이 병권을 쥐고선 신하들이 세종에게 덤비지 못하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는데요. 그렇게 상황이 된 태종은 강상인을 처형하며 군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신하들에게 각인시킨 후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처형함으로써 외척 세력까지 없애놨으니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를 뒤에 둔 세종은 과연 어떤 정치를 폈을까요? 지금까지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등 정치적 다툼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했으나 세종 땐 태종이 왕권을 견고히 다져놓아서 정치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종 챕터에선 먼저 세종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세밀하게 세종의 업적, 세종시대의 명신들 같은 걸 천천히 알아볼까요? 태종이 조선이란 나라의 뼈대를 만들었다면 세종은 그 안에 하나하나 구조물들을 채워넣어 국가체제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세워졌으며 정도전 등 집권 세력이 한번 쓸려나가는 일을 겪었고 또 태종이 외척 세력이나 공신들 중 권세가 센 이들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선의 집권 세력은 고려 시절부터 권력을 잡았던 자들과 정도전을 따르던 급진파 신진사대부 일부까지 합하여 소수의 특권층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세종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시대의 공신들을 쓰지 말고 너의 사람들을 등용해 조정을 새로 구성하거라. 태종이었다면 이런저런 죄명을 씌워 권력의 상층부를 죽이면서 빠르게 세력을 갈아엎었겠지만 세종은 이를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 갔습니다. 워낙 성격 자체가 꼼꼼한 데다 완벽주의자였던 세종은 무슨 일 하나를 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근거를 찾고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 선택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실행에 옮겼는데요. 그래서 세종은 이미 태종이 만들어 놓은 틀 위에서 세부 사항을 하나씩 고치고 추가해가며 더 완벽한 정치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세종 혼자 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은 공직자들이 인맥을 활용해서 중요한 자리에 자기 세력 사람들을 배치하느라 능력이 부족한 자가 승진하고 능력 있는 자는 쓰임받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수많은 제한 조건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위해 수많은 경전과 역사서를 뒤져 필요한 능력을 하나하나 알아낸 후 조정에 있는 여러 관직에 이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수많은 시험 제도를 만들고 또 능력 미달인 자들을 쳐내기 위해 수많은 제한 조건을 만들고 새로 도입한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또 계속 수정하는 등 인사제도 하나만 해도 엄청난 시간을 들였는데 이 많은 작업을 세종 혼자 다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이런 일들을 대신해줄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런 세종의 눈에 든 기관이 바로 집현전입니다. 세종은 이 집현전에서 각 학문을 심도 있게 연구한 지금으로 치면 박사 같은 인력들을 양성한 후 필요할 때마다 이들에게 의견을 묻고 원하는 자료를 찾아오라 시키고 수많은 역사서를 뒤져서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알아내 비교하는 등 자신이 미처 커버할 수 없는 방대한 업무를 대신하도록 했죠. 물론 집현전의 기능이 이거 하나는 아닌데 자세한 건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종은 엄청난 책벌레로 유명하죠. 책을 너무 좋아한 세종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못 베기는 성격이라 수시로 신하들에게 저자에 나가 책을 찾아보라고 시켰으며 그래도 못 구한 책은 명나라 황제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구해다 읽었는데요. 게다가 본인 입으로 경서는 모두 100번씩 읽었고 딱 한 권만 30번 읽었다고 할 정도니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자랑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기억력도 엄청 좋으면서 왜 이렇게 같은 책을 수십 번이나 읽은 걸까요? 그 이유는 완벽주의적인 세종의 성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작은 제도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법이 없었는데 그 수많은 책들을 뒤져서 관련된 말이나 조항, 사례들을 다 찾아낸 뒤 이들을 전부 비교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도입할 때마다 책을 수십 권씩 늘어놓고 비교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책을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읽게 된 거죠. 또한 세종은 성실함의 대명사였는데요. 이는 세종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금은 매일 이른 새벽에 옷을 입고 날이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를 보고 그 다음 윤대를 하고 그 다음에 경연에 나아가기를 단 하루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세종은 세종 24년에 세자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길 때까지 자는 시간 5시간을 빼고는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 쏟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종의 방식은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으니 바로 건강에 매우 나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종은 어려서부터 운동을 싫어했으며 식사엔 고기 반찬이 없으면 안 먹는 등 안 좋은 습관은 두루 갖추고 있는 터라 젊은 시절에 벌써 여러 질병을 얻어 고생하는데요. 43세의 세종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팠으나 10년이 지나자 조금 나아졌는데 그 뒤론 등에 계속 부종이 생겨 아픈 지 오래되었다. 한번 부종이 생겨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할 정도로 그 고통은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다. 또 당뇨가 생긴 지도 13, 14년이 되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조금 나았다. 지난해 여름에는 또 방광염을 앓아 한동안 정사를 보지 못하다가 겨울이 되어서야 조금 나았다. 또한 지금은 왼쪽 눈이 아파 거의 볼 수 없으며 오른쪽 눈도 어두워서 한 발자국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구인지 몰라볼 정도가 되었다. 한 가지 병이 나으면 또 한 가지 병이 생기니 내 이러다 지쳐 죽겠구나. 세종은 20대부터 두통과 장염을 앓았고 30대엔 풍병과 종기, 그리고 당뇨를 얻었으며 40대엔 백내장과 수전증, 게다가 다리 부종에 방광염까지 걸렸으니 정말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많은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여러 번 세자가 정사를 대신 돌보게 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미루고 미루다 1442년 결국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이후 세종은 사실상 앞서 태종이 상황에 앉아 한 것처럼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제외하곤 모두 세자가 처리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온갖 병 다 얻어가며 과로한 세종은 과연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을까요? 책을 너무 좋아했던 세종은 책을 찍어내는 활자 기술을 발전시키고 화포 기술도 발달시키고 천문학도 발달시키고 장영실을 시켜 해시계, 물시계도 만들고 불완전하던 음악 체계를 정립해 조선만의 음악도 발전시키고 백성들이 농사를 더 잘 짓게 하기 위해 농사법을 적은 책도 발간하고 고려사와 같은 역사서들도 더 세세하게 다시 쓰고 화폐 개혁도 시도하고 세금 제도도 개편했으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땅도 넓히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합쳐도 못 비길 최고의 업적인 훈민정음까지 만들어냈죠. 다음 시간부터는 세종의 정치 방식과 세종을 도운 명제상들 그리고 저 많은 세종의 업적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